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인구 소멸 문제에 직면한 농촌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농촌 공동체 활성화인데요. 충청남도 의회에서는 관련 연구를 위한 모임을 발족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연구 모임 대표를 맡고 계신 박미옥 충청남도 의원 모시고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의원님, 농촌 지역 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연구하는 모임 발족하게 된 배경부터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우리 충남의 농촌은 이제 대부분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결과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이제 단순한 그 숫자적인 문제가 아니고 네. 지역 사회의 돌봄이나 복지, 교육 같은 그런 기본 서비스를 이제 누리기조차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위기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중심이 돼서 공동체 기반 서비스 모델을 고민하고 농촌의 공동체를 활성해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연구 모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사실 농촌이 처한 어려움, 고령화라 이 과소화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의미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충남 지역의 농촌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요? 네, 뭐 전국적으로 농촌 지역의 어려움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역시 우리 2025년 기준 충남의 시군 고령 인구 비율도 22.7%이고요. 상당히 심각하죠. 네. 그리고 천안, 아산, 계룡을 제외한 12개 지역이 초고령화 이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저출산과 돌봄에 대한 그런 필요는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사실은 이거에 대한 대책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아무래도 지금 사회 서비스 등 인프라를 누릴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게 농촌 지역은 아무래도 뭐 이렇게 로망을 갖고 있죠. 농촌에 살고 싶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 돌봄이나 교육, 그리고 보건 부분 네. 이런 이제 사회적인 기본 서비스에 접근이 낮기 때문에 청년이나 아이를 갖고 계신 부모님들이 정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죠. 네. 네. 그래요. 그러면 결국 농촌 지역 내에 이 경제, 사회 서비스, 고령화에 따른 이 돌봄 환경이 구축되는 게 또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연구 모임도 이런 방향으로 지금 연구를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그렇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또 누구나 고민하는 부분이지만 또 쉽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연구 모임에서는 그동안 이제 행정 중심의 공급 방식이었다면은 이런 문제 의식을 주민 주도적으로 한번 해결해 보자 이런 데 이제 목적이 있고요. 네. 그래서 자율적인 공동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충남 지역에서 그 사회적 농장이나 돌봄 공동체 같은 그런 이제 조직이 중심이 돼서 교육이나 일자리 그리고 복지 서비스를 주민들이 이제 통합적으로 취약계층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설계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 모임은 좀 근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의원님? 저희 모임은 지금 연구 모임에 이제 전문가와 그리고 현장에서 하고 계시는 그 우리 농장 대표 또 돌봄 공동체 대표 이런 분들과 함께 실질적인 현장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또 관련 연구 용역도 지금 착수한 걸로 알고 네네.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네. 이번 연구 용역도 연구 모임의 이제 방향과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공동체 기반 서비스 모델을 이제 발굴하는 것이 저희 핵심의 목표고요. 네. 그러면 현재 이제 우리 충남에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그리고 이런 공급을 해주는 분들의 실태를 이제 살펴보고 네. 또 사회적 농장 돌봄 공동체 사례 조사도 함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왜 어려운지 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하고요. 이 내용을 공동체 모델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치지 않고 네. 이것을 기반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도 수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남형 주민생활 돌봄 공동체 육성 방안에 지금 논의도 이루어졌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일단 먼저 구체적으로 지금 이 주민생활 돌봄 공동체가 무엇인지부터 좀 짚고 가보면 어떨까요? 네네. 좀 이름도 길고 생소하시죠? 예. 그런데 사실은 속에, 네. 언어 속에 다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직접 조직을 해서 주민들을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를 말하고 있고요. 네. 외부에 의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돌봄이나 문화활동들을 주민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고 그리고 이제 규모는 작겠지만 그 속에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을 파악을 해서 주민이 요구를 해결해주는 네. 이런 장점이 있겠죠. 네. 이러다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정착을 농촌에 하려고 하는 분들이 머무는 공간으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 주민생활 돌봄 공동체 어떤 방향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는지 좀 예를 들어주시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너무 이제 포괄적이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이런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는 지역 공동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런 이제 충남의 좀 사례를 들어서 네.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네. 지역에 보면은 이제 지역에 우리가 이제 작은 농장들, 농업 농장들이 복지기관 그리고 민간단체와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그분들에게 이제 돌봄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구조인데요. 네. 이런 구조적인 활동들을 저희 충남에서는 좀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모형들을 충남형 사회적 농업 선도 모델이라고 부르고 있고 육성이 되어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루어진 부분을 좀 더 확장해서 이제 주민의 요구를 좀 더 받아들여서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거기에 담아서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런 부분을 강화한 내용을 충남형 주민생활 돌봄 공동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겠죠. 네. 예. 그러면 이렇게 충남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동체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충남 지역 내 혹은 타 지자체 등에서 혹시 뭐 참고할 만한 사례도 있을까요? 네네.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이런 공동체 활동들을 이런 이름은 아니지만 이미 지역에서는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그 취약계층에게 돌봄이라든지 또는 교육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걸 좀 구체화하고 그리고 충남이 필요로 하고 충남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것을 좀 더 구체화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해외의 사례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있어요. 뭐 네.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농촌과 복지 체계가 연결된 일본의 뭐 고령자나 장애자를 위한 농업 활동, 뭐 이탈리아나 네덜란드의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부분들이 사례는 저희가 많이 아마 일반 우리 많이 말씀을 들어봤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이제 조금 거리가 있는 내용보다도 실질적인 우리 충남의 사례들이 있는데 네. 행복농장이라고 이제 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돌봄과 교육을 실행해 왔고요. 네. 또 여기서 이제 교육받은 장애인이 고용도 되고 하는 이런 이제 선순환이 좋은 사례가 있고 네. 이런 사례가 우리 전국의 모델로 이렇게 이제 부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함께하는 장곡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충남형 사회적 아까 말씀드린
그 선도 모델, 네. 농업 선도 모델로 이제 지원을 받아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현재 홍성군 장곡면에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또 이런 좋은 사례들이 우리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또 잘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관련한 소통 계획은 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지금 이제 많지는 않지만 저희 충남 지역에서도 몇십 군데 정도 되는 이런 이제 일들을 하고 계신 네.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선도적인 농장이나 이런 곳들을 현장 방문 계획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노하우들을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제도화하는 데 좀 구체화하려고 합니다. 이번 용역과 또 저희 연구 모임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행정 중심이 아니라 현장 중심으로 정책이나 또는 조례 이런 쪽에 담겨져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분들이 실행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사실 저는 좀 궁금한 게 우리 의원님께서는 현장에서 실제로 또 많은 주민들을 만나 보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네. 그럼 실제로 좀 대화를 많이 나눠 보셨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시고 또 지금 추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 지역에 가보면 사실 이제 대부분 어르신들입니다. 면단이나 뭐 이런 지역들은. 근데 이제 이분들은 뭐 식사의 문제 또 아니면은 이분들이 건강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호소가 많으시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지역에 계신 분들이 지역의 각 단체들이 도움을 많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이런 일들을 이행해 오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이 지금 점점 심각해지는 고령화와 그리고 농촌의 그 취약계층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잖아요. 뭐 꼭 어르신들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의 돌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문화라든지 여러 계층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청년들이 또 돌아와야 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세심하고 필요한 정책들을 담아야 되겠다. 그동안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서비스만을 제공했다면 의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교육이라든지 이분들이 그 농촌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살피고자 하는 게 이번 이제 저희가 연구 모임을 하는 목적이기도 하고 또 그 농촌의 현장의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이런 부분들 현장에서 이렇게 반영해온 이런 부분들을 충청남도 의회 차원에서 정책 또 법안 이제 입법과도 좀 연결이 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성과도 좀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그 정책적으로는 지금 도의회에서 그동안 여러 조례라든가 뭐 비슷한 유형의 조례로 이제 지원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좀 더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고 또 뭔가 충남형의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연구 모임을 갖게 됐고요. 또 이번에 이제 용역을 하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그 용역을 통해서 사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도 차원에서는 이제 시군과 연계된 사업 그리고 도의회에서 제도적 정책적인 힘을 좀 더 보태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제 좀 사례를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희 그 연구 모임에 이제 함께 해주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좋은 모범 사례인 네. 행복농장 그리고 함께하는 장곡 사회적 협동조합 뭐 이사님 이렇게들 이제 참여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선도적인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요인이었냐고 이제 저희가 함께 그 회의를 하면서 네. 여쭤보았.
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뭐 다른 이제 비슷한 이런 협동조합이라든가 그 농업 활동들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렇게 선도적으로 했던 부분들은 이분들이 이제 어떤 특정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면 장애인 또는 뭐 어르신이면 어르신 이런 이제 교육 대상을 이제 정확하게 좀 잡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다. 그러면 이제 장애인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그 교육이나 프로그램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개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본인들이 다 체험하고 교육을 받으면서 그것이 본인들이 직업화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이제 만족도를 느낀 거죠. 시간은 걸렸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합적으로 이렇게 이제 지역 사회의 그런 뭐 장애인 단체라든지 또는 장애인 수용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와 연계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꾸준히 이렇게 체험 학습들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협력 모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좋았던 것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취업까지 이제 가능해졌다라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또 우리 의원님도 지역 주민들을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서 또 네네. 의정 활동을 계획하고 계실 텐데요. 네, 우리 도의원님의 의정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저는 뭐 지금 제 얼굴 보시면 새까맣게 타 있죠. 네. 주로 농촌의 현장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주민들과 함께하는 일들을 그동안 많이 해왔어요. 이제 의원이 되기 이전에는 주민자치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공주에 이제 주민자치 초대 협의회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공동체의 모델을 찾고자 하는데 사실은 지역사회에서도 주민자치라든가 사회보장협의체 또는 뭐 여러 가지 단체들이 다 비슷한 역할들을 좀 나누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농촌이 나가야 될 길이 이런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길이다. 그런 측면에서 현장에 이제 중심을 두고 있고요. 네.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의 활력이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이 어쨌든 지속 가능한 농촌 그리고 살기 좋은 농촌이 되어가는데 필요한 그런 에너지를 좀 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혹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께 더 전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까요? 네, 농촌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농촌이 가야 될 길도 멉니다. 이렇게 농촌의 인구가 소멸이 되고 고령화가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서비스적인 제공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 농촌에 대한 꿈을 저희가 많이 잃어버렸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분명한 위기입니다. 그러나 또 위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예, 저희가 이번에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그 주민들을 케어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 모델을 이런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속 가능한 농촌, 따뜻한 공동체를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에 계신 우리 공동체 활동을 하시는 우리 담당자들, 지역에 계신 분들도 용기 잃지 마시고 더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 충남도 의회와 충남도에서도 여러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델 그리고 이번에 우리 용역과 연구 모임을 통해서 좋은 충남형 모델을 발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